안녕하십니까, 유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재필입니다. 5월 26일 일요경마 엑스팔콘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5월 마지막 주 경마에 접어들어 있고요. 저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5월 경마가 기복마 편성이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현장감이 좀 없으면 승부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5월달은 좀 힘들어했던 한 달간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엑스파일 전문가들은 다르다. 이미 현장에서 이런 기복마 편성에서도 말을 타봤었고, 어떻게 상금을 걸고 어떻게 승부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몸소 알고 있기 때문에 다들 힘들어했던 5월 경마에서 중배당 적분도 많이 만들어냈고, 또 압축된 승부에서도 좋은 적성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특히 제가 토요경마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유재필련이 5월달에 날아다니고 있어요. 자랑 아닌 자랑이지만 일단 첫 주부터 시원한 고배당을 스타트로 해서 2주차, 3주차, 지난주까지 또 좋은 배당과 적중을 만들어내고 왔습니다. 사실 이렇게 어려운 편성, 이런 기복마 편성, 능력마가 인기마가 아닌 등 떠밀려서 팔리는 인기마들이 많잖아요. 네, 사실 그런 배당 형성은 능력으로 형성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잘 알기 때문에 여기서 진짜 올 수 있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잡아내는 게 저희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런 거를 사실 잡아내려면은 제가 가끔 이제 텍스트에서도 쓰지만 그냥 목요일날 출마표가 뜨고 이렇게 책을 몇 장 넘기면서 찾을 수 있는 말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쌓아놓은 데이터와 또 주중에 얼만큼 노력을 했냐에 따른 결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백데이터가 좀 많이 쌓여 있어야 하고, 또 그런 말들의 또 현장 상태, 그리고 유재필련 같은 경우에는 제가 토요경마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월요일날 훈련 보고 수요일 목요일날 훈련 보고 인터뷰하고, 또 이렇게 대상경주가 있을 때는 일요일날도 찾아가서 말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자, 이런 모습에서 엑스파일 전문가들이 좋은 성적이 나와주고 있고요. 마번 자체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다르다. 그냥 배당판 보고 불러대는 마번이 아니라는 거는 저희 가족분들이 더욱더 잘 아실 거예요. 저배당을 맞추던 고배당을 맞추던 거기에 걸맞는 사연과 거기에 걸맞는 내용들이 분명하지요. 5월 마지막 주도 저희는 더욱더 탄탄하게 준비를 했고요. 대상경주가 준비된 9경주인데 요거는 유재필련이 지난주부터 아주 미친듯이 파고 들었습니다. 제가 토요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주중에는 그 말들에 대한 영상, 그리고 마방까지 들어가서 밀착 취재를 했고, 자, 거기에 내용은 이제 음소거를 통해서 좀 정리한 부분들도 있지만, 자, 그렇게 탄탄하게 준비를 했어요. 자, 그래서 9경주가 일요경마 유재필련의 최대 승부죠? 네, 제가 그 전에도 대상경주 이제 촬영을 하고 영상들을 소개를 했지만 제가 대상경주를 잡은 적은 없습니다, 승부처로. 하지만 이번 YTN배를 최대 메인으로 잡은 이유는 분명히 있고요. 또 그만큼 자신감도 있고, 또 그만큼 열심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번 YTN배는 최대 메인 승부처로 잡았습니다. 최근 5월달 유재필련이 완벽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타의 추정을 불허합니다. 피날레가 될 것 같아요. 서울 9경주 유재필련이 최대 승부처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전반부에는 5경주 또 요까지도 2개 최대 승부처를 공지합니다. 그리고 부산구차 6개가 있는데요. 박근만 의원이 부산 5경주를 최대 메인 승부를 준비했습니다. 박근만 위원과 이제 제가 소통을 하죠. 지난주에 5코스가 있었잖아요. 박근만 의원이 5코스를 메인 승부로 했어요. 당시에 서승문 기수가 기승했던 딥마인드. 걔가 데뷔전 때 이제 박근만 의원이 전화 연결을 했습니다. 이제 금요일날 방송할 때. 근데 최근에는 이제 서로 스케줄이 안 맞아서
그것도 사실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방송만 그 전에 사전 인터뷰하고 방송만 이제 박근만 의원이 올려주고 있는데, 그때 방송을 통해서 5코스를 먹기 위해서 19주에서 도입한 말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놓고 때렸습니다. 근데 하필 와도 이제 서울에서 올라갔던 최고 인기가 없었던 말 중에 하나일 거예요. 네. 흥부자인가요? 네, 흥부자.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네. 제가 이번에 그 이제 대상경주 이제 뭐 촬영을 하면서 지난주에 네. 오크스가 코리안 더비 때 오크스 준비하는 서울 말들이 같이 이제 훈련을 했거든요. 이제 한 주 차가 있었긴 하지만 근데 자꾸 흥부자가 제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화면에 찍혀가지고 지금 왜 그러나 내가 그래서 준철 선배한테도 뭐 하나 먹으려 그러냐 이제 농담 아닌 농담을 했었는데 그게 진짜 이착을 오네요. 선건지병 있는가요? 그래서 유재필련이 만들고 있는 경마의 신 책 있잖아요. 제가 토요경마에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봤더니 대박복병마가 흥부자예요. 예, 사실 불가능한 말은 아니거든요. 사실 뭐 인기에서 밀려 있긴 하지만 사실 뭐 경마란 사실 그런 거고 네. 누가 그 딥마인드가 앞에 가서 잡아 돌릴 거라고 누가 예측을 하겠습니까? 네. 그런 허점을 찌르는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경마거든요. 그리고 흥부자가 내측 최적으로 또 기가 막히게 타고 주로까지 완전히 맨바닥이어서 뒤에서 올라오는 말들은 힘 한 번 못 쓰고 그냥 끝났던 경주인데, 여하됐든 제가 그래 박근만 의원한테 야 딥마인드를 놓고 하면 제필 선배가 만든 경마의 신 사서 보고 거기에 대박복병만 같이 던졌어도 이건 기가 막힌 배당이 나오는데 좀 아쉽지 않냐. 자, 그런 얘기도 우스갯소리로 했는데요. 여하튼 박근만 의원이 야심차게 준비했던 5코스 지난주에 조금 아쉬웠다고 합니다. 이번 주는 부산 교체와 6개 중에 5경주를 또 노림수가 있는 말이 있기 때문에 최대 승부처로 공지를 했고요. 자, 유상한도 최근 부산은 거의 좀 완벽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방 막건도 중요하고 적중도 중요하죠. 근데 제가 왜 완벽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늘었던 말들이 다 와주고 있어요. 네. 예. 부산 지난주도 메인 승부에서 뭐 뒤집어 쌍승씨까지 공략하셨던 분들은 60배가 넘었을 것이고, 또 최고 인기마와 10배가 넘는 배당으로 들어왔는데, 자, 그런 여세를 모아갑니다. 부산 2경주와 3경주를 최대 승부처로 준비했고요. 서울도 제가 최대 승부처 3개를 준비했는데요. 4경주, 8경주, 그리고 마지막 11경주. 지난주도 토요일과 일요일 다 마지막 경주를 제대로 맞춰냈는데요. 이번 주는 토요일도 마지막에 하이라이트 승부고 일요일이 마지막 경주가 또 하이라이트 최대 승부처로 준비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집중하면서 1경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하고 1000m 판성 8발이 나와 있습니다. 1경주부터 충분히 맞춰놓고 갈 수 있는 편성으로 보고 있는데요. 유재필련. 네, 편성을 잘 만났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바로 7번 금스타입니다. 데뷔전을 우승을 하고 지난 4월 21일 승군전을 치렀는데요. 사실 직전 승군전 당시는 골막으로 인해서 다리 상태가 베스트가 아니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순권 성적을 내줬는데 여기에는 얘 순발력을 장점을 발휘를 못했습니다. 발주기 안에서 이제 요동기를 보이면서 결국은 스타트에서 불량한 모습을 보였고요. 또 레이스 흐름에서도 또 진로가 막히는 그런 경우까지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근성으로 5차까지 와줬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회복 호전된 모습 속에 훈련을 마치고 또 8마리 조촐한 편성, 외곽 게이트가 전혀 무리가 아닌 편성을 만나고 있는 만큼 7번 금스타 추천드리겠습니다. 7번 금스타 체크해줬고요. 8번 엄지여왕. 사실 이건 유재필련에게는 아주 사대가 안 맞는 말이죠. 놓고 때렸을 때 한 번도 못 얻으니
지난번에도 유재필련이 요거 형 말 상태는 너무 좋은데 외곽이라 좀 불리해 보이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오히려 또 멀로 기수가 기가 막히게 타고 날라왔어요. 사실 요 말은 이렇게 타야 되잖아요. 참고 탔을 때 날라온다. 그러니까 사실 뭐 지난 경주 멀로 기수의 그런 레이스 전개는 뭐 아름답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주로가 좀 도와주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도 뭐 상태 이상 없으니까 가능한 편성을 만나고 있네요. 7번, 8번 쪽에서도 충분히 메이드가 될 수 있는 경주로 보이고요. 앞에 빠른 말들이 많은데 3번 스마트 드림이 지금 강군전이에요. 1번 파이널 스톤과 같이 치고 나가는데 근성면에서는 3번 스마트 드림이 좀 낫죠. 자, 그리고 요거는 저희 가족분들 오면 배당이에요. 지금부터 노려도 됩니다. 5번 영원한 순간인데 공백기가 있다라는 부분이긴 하지만 얘의 사이즈도 충분히 이 정도 편성에서는 한번 대볼만 합니다. 최대 배당마 1번 영원한 순간까지 체크를 하면서 서울 이경주 정리를 하겠습니다. 서울 이경주입니다. 곡선로고 1300m 12마리 출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경주도 엄지여왕 멀로기수가 끌고 들어오면서 이제 숨어있던 능력을 한번 확인시켜줬는데 여기도 그런 말이 하나 있어요. 4번 한센바로우죠. 사실 선행가는 말들 중에서 제일 먼저 잘라야 됐던 말이 이거였죠. 그리고 저희가 결과적으로는 한센바로우주 때문에 지난 경주에서 또 적중을 다 못했어요. 네, 한센바로우주가 중간에 낑기면서 배당이 깨졌습니다. 예, 이게 또 와도 하자 없어요. 멀로기수가 또 한번 기가 막히게 참고 타주면서 그렇게 뛰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여기서 될 수 있는 말들 한번 또 짚어 가겠습니다. 유재필련. 네, 아마 현장에서도 인기로 팔리겠지만 일단 각질적인 면에서 유리해 보이는 6번 버킷풀 골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이 순발력도 좋지만 선취입이 다 되는 각질로 전개적으로 상당히 유리하고요. 또 타는 기승자가 자기 뜻대로 레이스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최근에 앞선에서 모두 레이스를 풀어가고 있는데 지난 경주는 따라가면서 착수권 성적을 냈습니다. 이번 경주는 편성을 잘 만났다고 좀 평가하고 있고요. 또 여기 임기영기수 좋은 훈련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6번 버킷풀 골드 우승도 가능하다 추천드리겠습니다. 6번 버킷풀 골드 체크해줬고요. 선행마가 많아서 모래바지면 안 뛰는 7번 대한일품 요거 지난번에도 저희가 방송에서 대놓고 잘랐었잖아요. 네. 현장 인기도 1위. 사실 이런 말들은 이제 공부하는 저희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요거 선행 못 가면 또 안 돼요. 선행을 나갔을 때만 한 번씩 보는 말이지 7번 대한일품은 조금 팔리더라도 불안 요소는 있는 말로 체크를 하겠고요. 3번 둘이 12번 PK군주 얘네 두 마리가 상태 많이 올라와 있고요. 여기서 배당마 하나만 더 체크를 하고 마지막까지 집중을 할게요. 8번 스트라이드업인데 사실 저는 얘한테 걸고 있는 기대치가 좀 커요. 사실 좀 뛰어왔던 과정도 그렇고 최근에 보였던 임팩트도 그렇고 3월 24일날 퍼킷풀 골드와 같이 뛰면서 3차 왔던 그림도 좋고 자 근데 직전에는 10번 외곽 게이트에서 이도절도 아닌 경주를 펼쳤다라고 봅니다. 지금 8번 게이트인데 최대 목병마 안 팔리더라도 저희 가족분들은 요 말은 능력 기대치가 있는 말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8번 스트라이트업까지 체크하면서 서울 이경주 정리를 하겠습니다. 서울 3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300 11마리 나와 있습니다. 사실 여기는 제가 전반부 최대 승부처를 고려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포기했어요. 현장까지 체크를 해야 된다. 왜? 복귀가 뜨고 훈련이 좋아진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육군 대상경주야? 뭐지? 예, 이렇게 써놨어요. 사실 저희 가족분들도 경마를 매주 하시는 분들 좀 관심있게 복귀를 하시고 훈련을 보시는 분들이면 정말 짜증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지난번에 속대말로 개 발로 타고 못 들어왔던 말들 요거는 다음에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체크했던 말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공격을 이렇게 다 몰려 나와요.
너무도 아쉽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꼼꼼하게 오히려 체크를 해야 되는 경제 편성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선 유제 필력. 네, 이번에 거리를 늘려서 출전하고 있는 3번 패밀리파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 데뷔전을 치르고 이번에 1300m로 거리를 대폭 늘렸는데요. 데뷔전 당시 박우릉 기수와 호흡을 맞췄는데 발주기 요동으로 인해서 완전히 늑발하는 모습 속에 아쉬운 모습이었지만 라스트 걸음에서는 분명 기대치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당시 원래 이혁 기수가 기승인데 이혁 기수가 이제 부상을 당하면서 박우릉 기수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기승을 할 수밖에 없던 그런 여건이었고요. 이번 준비는 이제 멀로 기수가 직접 훈련을 하고 또 발주 연습까지 탄탄히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에 1300m 거리 순발력에서는 약간 늦을 수는 있지만 라스트 걸음은 분명 가능성 있는 보인 만큼 3번 패밀리파크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3번 패밀리파크 체크해줬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많아요. 패밀리파크도 그렇지만 같이 뛰어왔던 게 재능충만인데 얘도 또 힘이 좋았고, 네. 예, 그리고 네. 9번 황금 도야지. 사실 얘는 직전에 왔어야죠. 늑발 받고 이제 모래 받고 좀 처지다가 통과하고 나서 대가리. 요거 장거리 나오면 노려보자. 이런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거기에 또 안쪽에는 1번 만석지기 훈련 상태 많이 올라왔죠. 얘가 4월 12일날 주행검사를 2초에 뛰었습니다. 또 사이즈가 되는 말이고. 2번 스페이드 메시 1300에서 21초 9 뛰고 요만큼 뛰면 여기서 대가리예요. 그리고 2차 갔는데 1700m 무너졌어. 그리고 또 1300m야. 자, 이런 노릴 수 있는 말들이 많아요. 네. 자, 이런 말들까지 저희 가족분들 꼭 한번 제가 체크해드린 말들 뭐 이렇게 많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될 수 있는 말들입니다. 꼭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제가 보는 중심마 이렇게 많은 말들을 얘기를 했는데 중심마는 따로 있어요. 7번 이그라인데요. 복귀 내용도 나와주고 훈련 내용도 가장 좋아요. 저는 사실 어린 말들을 평가할 때 복귀도 꼼꼼하게 체크를 합니다. 자, 근데 성장 기대치 그리고 근성에 대한 보강 훈련에 대한 성과를 조금 더 높게 평가를 해요. 7번 이그라이가 여기서는 선행 나가면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를 준비하는데요. 2군짜리 허니버터 니노와 병합훈련을 시킵니다. 허니버터 니노가 최근에 컨디션이 다운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하더라도 1마신 정도의 거리차를 절대 좁혀지지가 않아요. 자, 그런 모습이라고 하면 이그라이가 선행을 나가주는 조건에서 다른 말들이 치고 올라온다라고 해도 그 거리차는 분명히 근성을 보강하고 나오기 때문에 그 거리차는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7번 이그라이의 완벽한 변화 체크를 하면서 서울 3경주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승부처 사경주입니다. 국산 4군 1300m 12마리 나와 있습니다. 제가 3경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3경주도 노리고 있는 말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메인 승부까지 고려를 했다가 사실 마지막까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3경주는 현장 승부처로 돌려놓고요. 이번 4경주를 첫 번째 승부처로 안고 합니다. 여기서는 제대로 된 한방막권 승부 들어갈 건데요. 우선 안쪽에는 2번 금성 황제와 바깥쪽에서는 7번 성심 노바디노 얘네 두 마리가 치고 나갈 거예요. 걔네 말고도 슈퍼 여왕 또 외곽 쪽에서 발판한 말들이 있기 때문에 선두권이 상당히 치열하게 뭉쳐지는 그림인데 그 틈바구니를 노릴 수 있는 유상한의 승부마가 나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요 마방의 승부 타이밍은 그 누구보다 유상한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사실 그럴 만한 사연도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승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이런 앞선권 말들에 충분히 힘으로써 제압할 수 있는 성장까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면 자신있게 놓고 때려야 됩니다. 첫 번째 승부의 이유 믿을만한 파이팅권 충마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번 4경주를 제가 전반부에서 최대 승부를 하는 이유 여기서 제가 배당으로 한방막권 들어갈 텐데요. 그 한방막권이 메이드가 되면 일요일 경마 뒤에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저는 직업이 경마예요. 직업이 배터고. 자, 그렇기 때문에 후반부까지 노림수가 있는 경주 또 승부마가 나와 있는 경주들을 찾아서 저는 배팅을 하고 예상을 하지만 저희 가족분들은 저와 다릅니다.
한경주만 제대로 때려서 환수를 찾는다라고 하면 그 길로 바로 경마장을 나가셔도 돼요. 그랬을 때 돈을 따는 겁니다. 그거 갖고 후반부에 찔딱찔딱 경마 해봐야 마지막 공정 끝나면 항상 우리가 후회하는 게 있죠. 아, 진작에 나갔을걸. 아까 이거 맞췄을 때 나갔을걸. 그런 후회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4경주를 마치면 후반부 유상한의 승부처가 있더라도 음성 듣지 마시고 그냥 나가셔도 됩니다. 자, 그럴만한 배당적인 가치가 있는 편성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여기서 저도 조금은 과감하게 배당을 노릴 겁니다. 앞선권이 흔들린다. 그 틈을 노릴 수 있는 유상한의 승부마가 있다. 그 중에 하나는 믿는 중심이고 여기에 한 방 붙여낼 수 있는 말은 배당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승부합니다. 제대로 된 중고배당 한 방 적중 현장까지 집중해서 만들어야겠습니다. 부산 1경주입니다. 국선하고 1000m 9마리 출전하고 있습니다. 쉽게 끝나면 걸음 들고 있는 말 2마리 보이죠? 6번 랩터코 승급전이지만 1000m 선두권을 치고 나가서 앞선권에서 힘으로써 상대들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마하퀸이라는 능력마, 마하퀸은 이미 지난주에 뛰어서 또 왔어요. 그런 능력마와 뛰면서도 마지막까지 근성을 보였던 말이 6번 랩터코입니다. 승급전이지만 충분히 능력으로 우승까지 노려볼 수 있고요. 2번 용현, 사실 얘도 사이즈가 됩니다. 직전 불리했던 조건에서도 근성 보여줬고요. 이미 5군에서도 4월 5일날 2차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완벽한 걸음의 성장. 2번 6번 쪽에 한방 맞건 충분히 능력으로 가능한 편성 보고 있고요. 여기서 배당이 나와주면 5번 배짱, 얘가 많이 좋아졌어요. 사실 2착을 오고 5군에 올라와서 아직까지 이렇다는 모습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운도 좀 없었습니다. 5군에 올라와서 뛰었던 3번의 경주가 빨랐던 레이스 흐름 그리고 불리한 외곽 게이트 조건, 이런 모든 것이 좀 안 좋았어요. 하지만 지금 레이스 흐름은 배짱이 쫓아갈 수 있는 레이스 흐름으로 보입니다. 근성보강을 완벽하게 하고 나오는 5번 배짱 최대 복병마다 얘까지는 체크를 하면서 부산 1경주 정리를 하겠습니다. 메인승부 5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국산 5군 12마리가 출전하고 있는 일요일 전반부 최대 메인급 승부처입니다. 지난 3주차 경마 신나게 때려 넣고 왔는데요. 지난 3주차 1여 경마 메인급 승부처 30배 한방 제대로 때려 놓고 왔습니다. 2배, 3배, 4배, 5배가 아닌 10배도 아닌 20배도 아닌 30배를 한 방으로 때린다는 것은 그만큼의 자신감이 있었고요. 또 중심에 대한 자신감, 또 한 방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한 방으로 노렸던 겁니다. 그런 말을 찾아낼 수 있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대충 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노력을 해왔고 또 뛰어다녔기 때문에 찾았던 것이고요. 또 이번 서울 5경주 역시 그런 승부마와 한방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1200m 단거리 편성, 인기권에 팔리는 말들, 순발력이 좋은 말들이죠. 문제는 과연 이들이 무난하게 앞선에서 버텨낼 수 있냐. 공교롭게 이 말들이 지금 외곽 게이트로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쪽에 있는 비인기 말들이 순발력에서 밀리냐. 얼마든지 견제를 할 수 있는 여건 속에서 레이스가 흘러갑니다. 지금 안쪽에 있는 그냥 1번 블랙 스피릿만 봐도 몰록이수가 마음만 먹으면 바깥쪽 말들을 얼마든지 견제가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번 블랙 스피릿에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외곽으로 밀려있는 인기마들이
상당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1200m 단거리 편성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다고 해서 와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레이스 전개를 잘 풀어가야지 와줄 수 있는 모습이죠. 그런 모습 속에 중심은 유재필이 잡아왔습니다. 바로 이런 흐름 속에 최적으로 풀어나가면서 자신의 장기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승부마가 있고요. 여기서 노림수 복병 한방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설오경주입니다. 완벽한 한방, 지난 3주차 메인 30배 한방적중, 바로 이번 서울 오경주에서도 이어가겠습니다. 메인 승부 부산 이경주입니다. 국산 5군 1300m 12마리 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 경마 메인 승부는 좋은 접근 나와주고 있죠. 다들 덜고는 배당마지만 유상하는 과감하게 놓고 때리고 있고요. 또 그런 말들이 기가 막히게 와주고 있습니다. 5월 2주차 경마도 40배가 넘는 배당을 또 한 방으로 맞춰냈고, 지난주도 다들 안 보고 있던 배당마 놓고 때렸습니다. 걔가 우승까지 해주면서 쌍승식은 60배가 나와줬는데요. 이번 이경주도 8번 정꽃, 거기에 12번 천년의 약속, 얘네 두 마리가 현장에서 조금 팔려주는 편성이죠. 정꽃은 중심으로도 팔릴 수가 있는 모습이고요. 얘네 두 마리만 놓고 봤어요. 과연 유상한의 승부마가 얘네들을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런 부분만 디테일하게 분석을 합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배당마를 찾아놓고 있어도 지난 경주에 철저하게 걸음을 아껴놨던 승부마가 있어도 여기 나와있는 능력마들, 여기 나와있는 인기마들을 넘어설 수 없다라고 하면 승부하지 않아요. 한 번 더 참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말들을 넘어설 수 있다라는 유상한의 분석, 그리고 유상한의 믿음이 있으면 과감하게 놓고 때리죠. 그게 저의 최대 승부, 또한 유상한의 경마 스타일, 그리고 메인 승부, 최대 승부에서 배당을 잡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번 이경주도 정꽃과 천년의 약속 두 마리만 놓고 봤을 때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걔를 놓고 때릴 것이고요. 정꽃과 천년의 약속이 와준다라고 하면, 입상을 해준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또 한 번에 중고배당 적중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합니다. 부산 이경주입니다. 최근 부산의 완벽한 메인 승부 적중 상승세, 이번 이경주에서 이어가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허락사고는 1300m 12마리 나와 있습니다. 잠재력 좋은 말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가족분들도 그런 말들 또 마지막까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10번 액티모는 최근 2번 올라오다가 2착입니다. 1300m 다시 한번 우승 도전에 나서고 있고요. 지금 상태도 너무 좋아요. 액티모는 어지간하면 믿고 들어가는 편성이죠. 네. 최근에 뛰었던 만큼만 뛰어준다면 충분히 이번에는 우승까지 첫 승도 가능한 전력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상대마들 저희가 또 한 마리씩 체크를 해야죠. 우선 유재필련. 네, 지난 경주 입상에 성공했던 8번 아메리칸 벨인데요. 지난 경주 입상에는 성공했지만 사실 얘가 데뷔전 이후에 상태가 좀 베스트는 아니죠. 여기에는 뭐 건도 안 좋았고요, 개인대도 안 좋았고, 또 여기에 산통까지 그 뭐 종합병원 수준이었는데, 근데 그런 모습 속에서도 그런 공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상에 성공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유승환 기수가 변경이 돼서 기승을 했었지만 이번 경주는 다시 유승환 기수 재한장을 하고 있고요. 또 직접 훈련을 해서 좋아진 호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1300m 충분히 선두권에서 입상권 한 자리 노릴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8번 아메리칸 벨 체크해 주시고요. 3번 환상스타, 얘는 이미 4군을 넘어갔어야 되는데, 네. 훈련 상태로 봐서는 뭐 1군에 가서 뛰어도 될 만한 정도의 훈련 때 내용은 좋습니다. 근데 최근에 조금 2%가 좀 아쉬웠죠. 자, 그래서 강당 기술을 기승을 시켰네요. 3번 환상스타. 지금 봤더니 바깥쪽이 그렇게 빠른 말들이 없어 보입니다. 환상스타의 순발력이며 거기 안토니오 기수의 등짝이며
밀고 나가서 버티기가 가능하다. 한번 환상스타의 최적 전개 체크를 하면서 설 6경주 정리를 하겠습니다. 메인 승부 부산 3경주입니다. 호락사곤 1400m 12마리 출전하고 있습니다. 되는 말들 많고요. 능력으로 입상을 노릴 수 있는 경주가 맞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여기서 또 최대 승부처로 잡아가는 이유는 완벽한 중배당 한 방이에요. 사이즈로 낼 수 있는 말, 그리고 완벽한 걸음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말, 딱 두 마리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최대 승부처로 공지를 하는데요. 부산 이경주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부산 혼탁합니다. 인기마로 맥락 없이 승부했다가 낭패 보는 경우가 많죠. 이런 모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유상하는 노림수가 있는 말들로 승부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런 말들이 최근에 잘 들어오고 있어요. 이번 3경주도 어설픈 인기마들은 이미 지워놨습니다. 제대로 된 능력마, 그리고 완벽하게 걸음을 만들어 놓고 나오는 말, 자, 그런 승부마 두 마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120마 중반부에서 아주 중요한 승부처가 될 겁니다. 아주 큰 배당은 아닐 거예요. 유상원의 메인 승부 50배, 100배 뭐 이런 큰 배당은 아닐 건데, 팩터의 입장에서 승부하기 좋은 배당 10배에서 15배 이런 중배당 한 방은 오히려 큰 고배당을 분산 배팅하는 것보다 환수적인 부분에서는 더욱더 좋습니다. 자, 그런 승부를 만들 것이고요. 그런 제대로 된 한 방을 3경기에서 만들어 보자. 준비된 승부처입니다. 마지막까지 집중해서요, 완벽한 한방 적중으로 만들어야겠습니다. 서울 7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700m 9마리 출전하고 있습니다. 기복마들이 몰려있는 조건이에요. 국산 육군 1700. 최근에 뛰어왔던 기록도 그렇고 레이스 흐름도 그렇고 그래서 배당도 좀 연출되고 있죠. 여기는 또 유제필련이 또 화가 나는 말이 한두 보이네요. 3번 파인애플 마크. 요거 놓고 또 기가 막히게 승부했을 때는 못 들어오더니 이제 잘못 판단했나? 지난번에 버리니까 들어와요. 1700m가 주 요인이었나 싶기도 하고 참,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육군에 있는 말들이 능력마들이 없잖아요. 네. 어떻게 레이스가 풀리고 어떻게 경주에 임하느냐, 그리고 상태가 얼마만큼 올라왔느냐.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7경주는 유제필련 개인적으로도 또 한 번의 배당 승부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노림수가 있는 배당마 이 자리에서 오픈해 주시죠. 네, 그 배당마 한 마리 바로 청담 호랑이입니다. 이 34조 마방의 4번 청담 호랑인데요. 안토니오가 기승하고 1700m에 출전을 하는데, 지난 데뷔전 당시는 1300m에서 좀 순발력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말이 좀 혈통적 기대치가 높은 말입니다. 엄마, 모마가 2군을 3마리를 배출을 했는데요. 사실 이거 혈통을 여기서 한번 말씀드리면, 혈통에 대해서 할 때 부마, 뭐 아빠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게 엄마입니다. 모마가 실전에서 얼만큼 뛰었고, 또 그 모마가 배출한 자마들의 성적이 어떠냐, 이런 모습인데요. 지난 코리안 더비와 오크스를 보시면 지금 3세마들이 그때 성적을 냈던 말, 그 말들의 엄마들이 가치가 내년에는 상당히 올라갑니다. 지금 우승했던 말들이 내년 경매 때는 상당한 많은 관심권에 드는데요. 이게 바로 혈통적 기대치인데요. 그런 모습 속에 4번 총담 호랑이 모마의 혈통은 분명히 기대치 있고요. 이번 1700m를 노리고 출전한 것은 최대한 앞선에 붙어보겠다는 강력한 의지죠. 또 그만큼 훈련 상태도 상당히 좋은 만큼 4번 청담 호랑이의 기대치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 청담 호랑이 체크해줬습니다. 사실 아빠는 다 비슷해요. 네. 지금 보시면 지금 4번 청담 호랑이 아빠가 로카드 10인데, 사실 로카드 10이 높게 평가되는 말은 아닌데요. 지금 보시면 3번 파인애플 마크도 로카드 10, 2번 빛나는 루비도 로카드 10. 자,
뭐 이렇죠. 그럼 뭐 대충 아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암말들은 1년에 한 번 애기 낳고 이제 새끼를 배출을 하고, 아빠들은 저희가 제주도에 시수하는 현장도 가봤잖아요. 네. 엄청 잘 먹여서 그냥 하루에 한 번씩 이제 교배를 합니다. 늠름해요. 이제 앞말에 있는 대로 싹 올 때 보면 한 2명이 이렇게 그 안전끈을 잡고서 끌고 오는데 들썩들썩하죠. 네. 예, 엄청 잘 먹이고 관리도 잘하고. 자, 근데 저희는 좋은 말부터 혈통적으로 좋은 말부터 진짜 아예 안 팔려서 이제 목장을 갖고 있는 마주분들이 생산자 마주라고 하죠. 그런 분들이 갖고 들어옵니다. 말들을 이제 경매하다가 안 팔리는 말들, 그런 말들도 갖고 들어오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혈통보다는 편성인 것 같고, 어차피 혈통적인 말들은 1군에서 뛰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마주들의 입장이고, 경마장 안에 있는 기수들, 상금을 벌어야 되는 관리사분들, 조교사분들, 자, 그런 분들의 입장이고, 배팅을 하는 입장은 1군에서 복승식 맞췄다고 배당 더 주는 거 아니잖아요. 네. 6군에서 복승식 맞췄다고 배당 더 주는 거 아니잖아요. 배팅을 하는 입장에서는 편성과 이제 적중, 이런 게 조금 더 중요합니다. 또 얘기가 30% 흘렀는데 3번 청당 호랑이 여하됐든 앞선거를 주도할 수 있다. 체크해줬고요. 사실 제가 여기를 진짜 많이 고민을 했어요. 요 말 들어오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이제 유상한이 드리는 선물로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7번 대오천하예요. 제가 이제 월요일부터 출전 예정마들 마사에 가면 있고요. 이제 건필 사이트에 가면은 이제 또 있고, 또 코리아 레이스에도 출전 예정마들이 쫙 준비가 되어 있죠. 그거를 보는데 대오천하가 자꾸 눈에 걸려요. 얘가 보여준 거름도 없고 지금 14번을 뛰면서도 이렇다 할 모습이 없는데, 지금 6군에 있는 말들과 비교를 해서 봤더니 얘가 안 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훈련 패턴 최근 비슷합니다. 상태 문제 없고요. 거기에 훈련 또 수영 훈련도 또 꾸준하게 시키고 나오고, 그리고 편성으로 최고 인기마가 9번 금순이 스타가 될 겁니다. 지금 얘는 편성으로도 와줘야 되는 모습이죠. 그리고 남아있는 말들, 직전에 왔던 파인애플 파크, 요거 말고는 눈에 들어올 만한 말들이 없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7번 대오천하 이런 게 와주면서 충분히 큰 배당 연출도 가능하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가족분들 꼭 한번 더블 체크해 주시고요. 서울 7경주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산 4경주입니다. 국산 3권 1600m 11마리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걸음 들고 있는 말들과 회복되는 말들이 몰려있는 편성이에요. 7번 배다리 고수, 거기에 9번 백만돌이 직전 2착 3착 왔는데요. 또 와도 되는 편성 맞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기복마들은 능력으로 인정하기는 조금 애매하죠. 제 가족분들도 체크만 해주시고요. 제가 여기서 더 뛸 수 있는 말은 4번 프라이데이, 요거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승급전에 인기 1위까지 팔렸지만 세게 읽어드리질 않았어요. 당시에 자이언트 홀드를 놓고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적중이나 차분 빗나갔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프라이데이가 레이스 흐름을 쫓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자기의 탄력감을 보이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그때 하면서 프라이데이의 불안 요소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힘도 더 차고 있고 2주 만에 빠른 투전이지만 컨디션이 문제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보여줬던 모습 속에서 1600m라고 하면 더욱더 안정감을 주면서 레이스를 펼쳐갈 수가 있습니다. 더 뛸 수 있는 기대치 4번 프라이데이 체크해 주시고요. 7번 배다리 고수와 9번 백만돌이가 기복에서 벗어나면서 직전 가능성을 보여줬다라고 하면 여기는 그런 말 한두가 또 있습니다. 바로 3번 바운드 명운인데요. 6세의 나이 33전을 뛰었던 말. 하지만 최근에 꾸준하게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에는 같이 뛰었던 상대들보다 더욱더 유리한 조건에서 레이스를 펼쳐갑니다. 여기서
이변 연출이 된다라고 하면 3번 바운드 명운이다. 얘까지는 체크를 하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메인 승부 서울 8경주입니다. 국산 상온 1700m 12마리 출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현장에서는 7번 독도야 최근 거름들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인기 모아질 것이고요. 10번 엘란 기복은 보이고 있는데 직전 멀럭이수가 타고 우승했지요. 출전 텀은 있지만 컨디션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독도야와 10번 엘란이 배당판을 흔들어주는 편성인데요. 저는 여기서 꼭 한번 노려봐야 돼. 지금이 아니면 다음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최대 복동마가 나와 있습니다. 최근 들어 가장 좋은 거는 보여주고 있고요. 승급전을 준비하는 독도야, 거기에 10번 엘란이 여기서 상대라고 하면 저는 유상원의 승부마가 능력으로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거름 들고 있는 클리어검 이런 말들까지 팔려주는 편성인데 얘네들까지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유상원의 승부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근 아쉬웠던 모습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제대로 걸음 회복하고 나옵니다. 우승 당시 걸음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입상이 아닌 우승까지 노려볼 수 있다. 완벽한 걸음의 회복. 인기는 밀려있지만 능력으로 입상 한 자리를 지켜줄 수 있는 말. 걔를 중심에 두고 압축된 적중으로 만들어야겠습니다. 네, 오경주입니다. 1등급 1800m 11마리 접종이고요. 이번 경주는요, 고배당 승부가 되겠습니다. 현재 뭐 인기도에 거의 밑바닥이에요. 밑바닥이에요. 그런 만큼 그런 말을 놓고 들어가는 고배당 승부가 되겠는데요. 그러면 왜 그런 인기도에도 없는 그런 말을 놓고 뭐 밑도 끝도 없이 가냐? 그런 건 결코 아닙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난 4월 19일날 이제 이때 당시에 뭐 2등급 경주였죠. 뭐 위닝과 이제 에이스의 선물 이 두 마리가 들어오면서 역시 배당이 나왔는데 딱 그런 느낌입니다. 에이스의 선물 같은 그런 말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보기에는 뭐 인기도가 좀 외곽에 있는 8번 뉴욕 망치 뭐 중량 늘어났죠. 5kg나 57kg. 그리고 안쪽에 있는 3번 치프 에이스 2등급까지 잘 띄워줬지만 여기는 현지 상황이 다릅니다. 1등급이에요. 1등급. 1등급이기 때문에 한번 겪어야 될 분명 고초는 있다는 거죠. 그런 만큼 저는 이 두 마리 최저 배당 이걸 인정을 하지 않고 역시 숨겨져 있는 복병을 놓고 들어가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경주는 정말 딱 기승을 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철저한 분석을 하다 보면은 숨겨져 있는 복병 고배당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취재로 보안 마필의 컨디션이나 작전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만큼 이번 5경주는 고배당으로 철저하게 마무리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 현장 예상에 많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메인 승부 구경주입니다. 경주거리 2000m 혼합 오픈 YTN배 대상 경주고요. 13마리가 출전하는 일요경마 최대 메인급 승부처입니다. 지난 5월의 상승세를 마무리 지어 바로 피날레를 장식할 최대 메인급 승부처가 바로 이번 서울 구경주 YTN배 대상경주입니다. YTN배 대상경주 벌써 지난주 2주 전부터 준비를 더 탄탄히 시켜왔던 모습은 제 게시판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일단 부산에서 원정 올라온 말, 또 서울에서 탄탄하게 준비한 말, 이런 모든 말들을 그동안에 더 열심히 분석을 했고요. 지금까지 많은 대상경주들을 촬영을 해왔지만 이번 YTN배는 그만큼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 메인급 승부처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노림수 한 방이 나와 있는 이번 서울 YTN배. 여기서 많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YTN배를 최대 메인급 승부처로 잡았고요. 또 그만큼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 서울 구경주 장거리의 최강자를 가리는 첫 번째 스택 경주 YTN배 대상 경주, 완벽한 메인 적중으로 5월의 피날레를 장식하겠습니다. 부산 6경주입니다. 호라탄고 1600m 12발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1번 알파 러너가 저는 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말이고요. 앞에 안 가도 됩니다. 오히려 참고 탔을 때 더 좋은 걸음 보여주고 있어요. 1번 알파 러너 최적의 조건에서 입상을 노릴 수 있는 말로 체크해 주시고요. 3번 블랙에로 얘도 걸음 상당히 완벽하지요. 되는 말 두 마리가 안쪽에 포진되어 있다라고 하면 다른 상대 말들보다 더욱더 유리한 조건에서 레이스를 풀어갑니다. 많은 인기마들이 있지만 1번, 3번 쪽에 우선 포인트 맞춰놓겠고요. 최대 복병마 인기는 조금 밀려있을 텐데요. 강당기수로 나와 있는 7번 제트다이아를 여기서 복병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 뛰어졌던 모습은 선두권에 붙여놓고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맨바닥에서 쫓아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직전에는 권석원 기수가 출발부터 너무 후미권으로 처지면서 힘은 남아 있었지만 타이밍을 놓치는 모습을 보여줬죠. 지금 1600m입니다. 조금 더 서둘러 준다라고 하면 올 수 있는 조건이다. 최대 복병마 7번 제트다이아까지 체크하면서 부산 6경주 정리를 하겠습니다. 서울 10경주입니다. 국사성분 1800m 12발이 나와 있습니다. 되는 말들이 많아요. 제가 메인 승부까지도 고려를 했던 편성인데 메인 승부를 마지막 경주로 넘겨놨죠. 10경주 그 노림수가 있는 말 잠시 뒤 오픈해 드릴 것이고요. 유지재 필련. 네, 안쪽 인게이트 이점이 있는 1번 스피드 이즈칸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 경주 역시 1800m 레이스에서 입상에 성공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당시는 게이트가 상당히 불리했죠. 외곽 게이트에서 상당히 무리한 전개 속에서도 선전을 펼쳐줬는데요. 이번 경주는 인게이트 이점, 여기에 꾸준하게 호흡을 맞췄던 박태종 기수와 또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1번 스피드 이즈칸 상승세 이어갈 전력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1번 스피드 이즈칸 체크해줬고요. 제왕의 별 승급전 충분히 될 수 있는 말인데 이 말은 또 현장까지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6번 88 빅토리의 문세영 기수, 사실 얘는 훈련 때는 조금 밋밋해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실전에서 걸음을 보여주는 말이니만큼 현장 체크만 이상 없으면 안고 가는 말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왜 이번 10경주를 최대 승부를 고려를 했느냐, 자, 이 말 제가 마지막까지 한번 꼼꼼하게 체크를 할 텐데요. 바로 9번 플라잉 포드입니다. 선행을 나갔을 때 우승을 했고 최근에 올라와서는 선행 승부가 전혀 되질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봤더니 선행마가 없습니다. 제왕의 별도 직전 편성이 약해서 빠른 말이 없어서 앞에 나가 주었고, 스피드 이적한도 무빙으로 앞선권을 주도했죠. 기본적인 게이트 이탈 능력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9번 플라잉 모드가 선행이다. 거리 경험은 없지만 앞에 나가면 충분히 더 뛰어들 수 있는 기대치가 있다. 지금 상태 너무 좋아요. 9번 플라잉 포드 체크해 드리면서 서울 10경주 정리를 하겠습니다. 서울 11경주입니다. 2등급 1200m 10마리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경마 1위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공지를 하면서 제대로 된 적중 만들어 냈습니다. 특히 1위경마 같은 경우에는 어설픈 인기마들 싹 정리했고요. 노리고 있던 말들 1착, 2착, 3착 거기에 배팅권 중심에 뒀던 말이 우승까지 해주면서 완벽한 적중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이번 11경주도 제대로 된 승부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1번 넌 감동이야. 요 말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오픈해 드렸고요. 또 현장에서 하이라이트 승부 놓고 때리면서 당시의 피닉스성과
10배짜리 한방 막건으로 제대로 맞춰놓고 메이드를 했죠. 자, 하지만 이번에는 넌 감동이야를 놓고 가진 않을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지난번에 10번 게이트에서 무리해서 선행 갔기 때문에 1번 게이트면 더욱더 유리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역시도 그런 모습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넌 감동이야를 놓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넌 감동이야 쪽으로 한방 맞건 때릴 것이고요. 넌 감동이야가 앞에는 나가겠지만 아주 타이트하게 오히려 지난 경주보다 압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너진다. 지난번에 포화 상태 주로에서 버텼는데 이번에는 압박을 받고 무너진다. 자, 그럼 그때는 배당까지 건져낼 수 있는 게 서울 11경주 유상한이 메인 승부를 공지하는 이유입니다. 최근 마지막 경주에서 제대로 된 승부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5월에 완벽한 상승세를 이번 11경주에서 모든 것을 쏟아붓고요. 저는 깔끔하게 적중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5월 16일 마지막 11경주 최대 승부처까지 오픈했습니다.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유재필위원이 9경주를 아주 야심차게 준비했고요. 또한 5월달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자, 그런 모습을 저희가 마지막 주간에도 흔들림 없이 탄탄하게 준비해서요. 제대로 된 마번 그리고 좋은 승부로 현장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